자,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유저가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여기가 유저,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유저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요. 이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보냈죠? URL 입력. 그죠? 우리가 로컬호스트, 포트,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 URL 매핑 주소 입력을 하는 형태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웹서버라고 하는 애가 먼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매핑을 받아와서 우리 프로그램한테 야 이거 일해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 뭐 파라미터를 입력을 했건 어쨌건 우리가 뭐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서블릿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죠? 우리? 리퀘스트.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우린 리퀘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본적인 웹 통신 방식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션을 적용했다, 세션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상시에 이미 많이 겪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겪어봤냐면,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메일이나 아니면 웹툰이나 이런 페이지를 이동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로그인 했다라고 하는 제 계정 정보를 알고 있죠.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 네이버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세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죠. 이게 뭐래요? 그냥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실제로 세션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 쿠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쵸? 자, 세션을 알려주는 상황에서 쿠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세션과 쿠키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션과 쿠키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유사한 역할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방금 전에 읽었던 둘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단 이제 세션은 진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쿠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보 말고도 그냥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골고루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쿠키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적으로 완전히 딱 들어맞는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린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하죠. 그렇죠? 이 브라우저 안에 저장할 수 있게끔 넣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부하가 우리 웹서버 쪽에 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 컴퓨터에 부하가 온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부하라는 표현이 이제 좀 부정적인 단어긴 한데, 사용자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
사용자 컴퓨터에 실제 그 리소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션은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해요. 얘는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웹서버의 실질적인 리소스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쿠키와 세션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뭘까요? 지금 데이터가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거랑 우리 서버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얘네 둘의 큰 차이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쿠키는요, 사용자의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남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정보가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우리 쪽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쪽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저장된 데이터에 지금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계정 정보 이런 게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학원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지금 민지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민지님이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민지님의 회원 정보를 쿠키로 저장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다 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쿠키를 물론 이제 암호화 같은 거 없이 정말 그냥 순순히 저장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정 정보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왜냐? 민지님 자리는 민지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그쵸?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션은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쿠키로 저장하기 곤란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얘는 못 가봐요. 사용자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서버 쪽에 있으니까. 서버 쪽이라는 건 우리 그 웹서버 뒤에 들어있는 우리 프로그램 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 안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까볼 수 있는 거 JSP 스크립트, 프론트 영역밖에 못 가봐요. 근데 서버 쪽에 들어갔다. 그럼 애초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로 처리하기 민감하거나 보안 이슈가 있을 법한 그런 데이터들은 쿠키에 저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회원 번호라는 컬럼이 존재하죠.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 회원 번호만 알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쿠키로 저장하는 사이트도 되게 많은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회원 번호 같은 특정 아이디,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나 회원 번호 같은 이런 특정 데이터 하나만 쿠키가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사용해서 그 다른 정보가,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번호나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정에 대한 정보가, 더 디테일한 정보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애초에 쿠키가 아니라 세션의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기타 계정 정보에 대한 이름,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쿠키에 담아버리면 누구나 까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쿠키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어차피 저런 걸 고민할 바에 그냥 세션만 쓰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세션 쓰면은 쿠키로 그런 보안에 민감한 이런 걸 아예 배제시켜도 되는 거니까 쿠키보다 세션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세션은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요? 서버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션을 사용해서 지금 물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좀 양이 방대하대요. 그럼 내 서버는 힘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내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쵸?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션에 데이터를 너무 많이 저장하면 서버에 부담이 간다.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쿠키가 좋다, 세션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쿠키와 세션의 차이점이자 우리가 둘 다 알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쿠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뤄지지는 않을 거고요. 좀 더 뒤에 가서 가볍게 이제 좀 적용을 시켜보거나 사용을 해보거나 할 건데 자, 근데 세션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션이 서버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할 때 지금 요청을 보내는 방식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만 할까요? 그러면 사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서버와의 통신을 원래 웹은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션에 있는 정보를 꺼내오기 위해 서버랑 계속 또 다른 통신을 겹겹이 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효율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션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러니까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예요. 그때 키 값을 만들어서 키를 클라이언트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키 값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요. 자, 이게 세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키를 남긴다. 세션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 때 해당하는 키가 존재할 거고요. 그 키는 실제로 클라이언트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키에 대한 밸류를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키랑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전송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 보면은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얘는 네트워크로 가는 게 낫겠다. 얘는 PHP구나. 자, 여기 보시면 PHP 세션 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세션이라고 써있지는 않은데 세션이라고 읽은 이유가 뭐냐면 PHP SESS 써있죠. 이게 세션의 약자로 보통 쓰여요. 그래서 이 PHP 세션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밸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자바를 통해 만들어진 웹 같은 경우는 JSession ID라고 이름이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PHP로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PHP 세션 ID라고 해놓은 거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 세션 ID를 하나 키값으로 남겨놓고요. 그 해당 키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서버 쪽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통신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세션이 처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세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션 하면 일상에서는 이런 경우로 봤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근데 내가 뭐 메뉴를 이동하려고 눌렀더니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보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세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기능으로 쿠키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쿠키와 세션의 차이는 보안성,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가 까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사실상 둘이 해야 되는 기능, 할 수 있는 기능은 별반 다르지가 않지만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혼용을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션 같은 거는 한 번쯤 검색해서 이제 개념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또 좋고요. 제가 알려드린 건 상당히 압축된 개념이고 좀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것들은 한번 직접 서치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이라는 게 어떤 엔진 알았어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엔진은 이제 알겠는데,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제가 좀 전에 키값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 키값이라 그 키값을 통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가지고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 키값은 어디 들어있어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을 했대요. 그럼 그 키값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여기 들어있어요. 리퀘스트 안에 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정말. 그 정보 안에 현재 이 요청이 처리될 때, 요청 전에 이제 세션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 요청 안에 그 세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 키값까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션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션 시점 이게 좀 괜찮은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압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 세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생겨요.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이 URL을 입력하는 시점에 생기는 게 리퀘스트인데 세션은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켰다. 그럼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세션은 이미 생성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다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아직 안 넣었을 뿐이에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냥 얘를 사용할 수 있게, 세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는 있지만 값을 넣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션에 어떠한 값을 넣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션은 내 프로그램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어요. 왜? 얘는 우리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JDBC 아티클 매니저를 할 때 이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스태틱 변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처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영님 제가 지금 봤네요. 죄송해요. 얘를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어디서든지 간에 이 세션 클래스를 통해 얘한테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만들 때마다 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게 될 거니까 공유 자원으로 만들려고 스태틱을 붙였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세션, 얘는 애초에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서버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 사용할 때 어디에 키값이 들어있다? 리퀘스트에. 그래서 얘를 통해 현재 세션을 꺼내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리퀘스트 안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꺼내온 다음에 세션을 세팅하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한번 로그인 기능에 세션을 적용시켜 볼게요. 얘는 사실 별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무사 통과를 했다. 그러면 로그인 시켜도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로그인 하려고 환영합니다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http sess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웹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잖아요. 웹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기본 제공이 돼요. 이런 클래스는. 그리고 이 세션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그리고 얘한테 제가 아까 어디서 꺼내온다고요? 리퀘스트에서 가져온다 했죠. 리퀘스트에 있는 getSessio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지금 현재 요청에서
이 세션에 대한 키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션은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get 세션을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션 가져온 걸 HTTP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변수에다가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세션이라는 변수를 통해 진짜로 우리가 세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 세션한테 set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우리가 set, get set, 그래서 set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하는 거죠. 네, 세팅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도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라고 하는 키로 멤버 로우에 있는 get 아이디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현재 로그인 하려고 시도했고 문제가 없는 그 회원의 아이디를 갖고 있죠. 그 아이디를 이러한 키로 세션에 세팅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것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어차피 세션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드 멤버 자체를 하나 또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지금 VU를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좀 애매하겠다. 이거는 그냥 빼죠. 이거 빼고 아이디만 일단 저장을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세션에 실제로 이러한 값이 저장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션 어디서든 다 꺼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서버 안에서.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메인 페이지 같은 데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해도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이 그냥 나와요. 근데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이런 버튼들은 안 나오는 게 맞겠죠. 애초에. 그러면 이 메인 페이지 보여줄 때 세션에 들어있는 이 값, 이거 제대로 이 값 들어있어? 물어본 다음에 있으면은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보여주지 마. 없으면 보여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응용한다면 여기에 이런 값 들어있어? 로그인 했네? 그럼 얘네 보여주지 말고 로그아웃 버튼 보여줘. 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로그인을 했으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버튼은 안 보이는 게 맞잖아요. 모든 사이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해볼 겁니다. 세션의 값 저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션이라고 하는 애를 처음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로그아웃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서 로그아웃 해주고요. 얘는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페이지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럼 바로 to 로그아웃 넣어줄게요. 그럼 이러한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또 없으니까 서블릿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죠.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to 로그아웃 서블릿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한테 와서 여기를 to 로그아웃으로 바꿔주고요. 얘도 응답 본인이 직접 할 거니까 set 컨텐츠 타입 그대로 두고요. DB 연결할 필요 있나요? 얘는 딱히 없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갖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도 필요 없어요. 퀄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만 있으면 되겠네요. 응답 본인이 할 거니까. 나머지 다 지워주도록 하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어쨌든 얘를 실행을 할 건데, 이 실행했을 때 뭐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로그아웃 했을 때는 메인으로 갈 수 있게 바꿔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왜 이래?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지금 로그인 할 때 세션에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럼 로그아웃 할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없애야겠죠. 간단하죠? 로그인을 한 기록을 남겨놓은 건데 세션에 로그아웃을 했다는 얘기는 그 기록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습니다. http 세션 타입으로 세션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리퀘스트에 있는 애로 일단 세션을 꺼내와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get 세션 해서 일단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션에 들어있던 그 set attribute 해서 우리가 세팅한 그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쓸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session.remove attribute라는 메서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울 때에는 뭘로 지우겠어요? 당연히 키로 지우는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제 키와 밸류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인지할 때는 키 가지고 인지를 하는 거고 실제로 활용할 때 밸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밸류를 꺼내오는 기준도 항상 키가 될 거고 키랑 밸류 그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세션에 있는 정보를 지웠대요.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로그아웃 시켰대요. 그렇죠? 그럼 벌써 로그아웃 기능 다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려면 자,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서블릿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main.jsp한테 그냥 바로 일시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세션으로 변수 하나 또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세션을 꺼내요. 그리고 이 세션 아니다 이거 말고 꺼냈으니까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1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세션 안에 있는 get attribute 우리가 set으로 세팅했으면 당연히 get으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해당 키는 이 이름과 동일하니까 이 키로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얘가 널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세션에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로 값을 가져와 봤는데 얘가 널이 아니래요. 어떤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건 누군가 로그인을 한 상태다. 그때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의 값을 이 세션에 들어있는 이 값으로 바꾸겠다. 근데 그냥은 못 써요. 왜 못 쓰냐? 얘도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인트로 확 쓰려면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를 꺼낼 때랑 세션에서 그 세션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낼 때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키는 스트링 타입이고 밸류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거의 모든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로 해놓지 않으면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못할 거니까. 그래서 밸류는 항상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키는 그냥 문자열로 입력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링과 오브젝트, 키랑 밸류 이렇게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변환을 처리를 하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있을 거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처리를 지금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처리를 이렇게 안 해주면요 애초에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 열려고 할 때 형변환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런 조건문으로 이때 아니면은 이때만 값을 이렇게 바꿔줄게 형변환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면 실제로 데이터 제대로 못 넘어왔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 안 했을 때 그때 너를 형변환 하려고 한다고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뜨게 하려고 바로 그냥 검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정보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JSP한테 넘겨줄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밸류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main.jsp에서 꺼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main.jsp로 가서
이제 꺼내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스크립트릿을 통해 꺼내 볼게요. 자, int 로그인드 멤버 id 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리퀘스트에 .get 어트리뷰트 하면 이 키로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얘 그냥 못 쓰죠. 얘도 결국에 또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래서 인트로 현금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인트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스크립트릿을 열을 거예요. 그리고 자, if 만약에 자, 이때도 우리가 이 안에다가 만약에 HTML 문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 이거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나눌 겁니다. 이거는 여기로 올 거고요. 일로 와. 그리고 스크립트릿 하나 더 열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런 거 보여줘.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거 보여주지 마. 이런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어줄 거냐면 로그인드 멤버 id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겠죠. 왜냐면 로그인을 안 해야 -1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 로그인을 했으면 어떠한 값이 들어있을 거고 그걸 넘길 거니까.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1인 거고 로그인을 했을 때는 -1을 제외한 어떠한 값이 들어있을 거고. 이거 지금 0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멤버 아이디는 0일 수가 없잖아요. 0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두기 위해 -1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처리가 되는 값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값은 회원 번호니까 회원 번호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0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부정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1이다. 그러면 로그인 안 한 상태다. 그럼 뭐 보여줘야 돼요?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이런 버튼들이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가 -1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예요? 그때는 로그인을 누군가 한 경우죠. 어떤 회원이든지 간에 로그인을 한 상태. 그럼 이 로그아웃 버튼을 이 조건이 참일 때만 그려준다면 그럼 보세요.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자 이거 서블릿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자 일단 달라진 게 없어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그 상태 그대로일 거니까 로그인을 했어요. 환영합니다 떴죠? 어디 갔어요 얘네 버튼? 로그인 했으니까 이거 거짓 만나서 얘네 안 그릴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 버튼 눌렀다. 그럼 세션의 값이 다시 비워지겠죠.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왜냐? 얘가 갖고 있는 값은 -1이 될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나요? 자, 세션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쓰기 위해서 리퀘스트에 있는 키값을 사용한다. getSess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요청 안에 들어있는 그 키값으로 세션을 가져오게끔 먼저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얘는 세션 데이터니까 세션 타입에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http 세션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꺼냈을 수도 있고 근데 꺼냈을 때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다 꺼냈을 수 있다. 왜? 애초에 리퀘스트는 전역에서 다 사용 가능한데 세션에 대한 그 키값이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거고 세션도 범위에 제한이 없고 왜냐?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세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나서 세션을 활용해서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로그아웃 기능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버튼들 상황에 따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제 좀 뭐랄까 익숙해지고 있으신가요? 이 웹에 대한 통신 방식.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URL 매핑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그 요청에 대한 어떠한 결과, 리스폰스로 응답을 할 건지 아니면 JSP한테 일을 넘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별, 그리고 그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션 같은 리퀘스트 같은 이런 친구들을 사용하는 방식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getset이에요. getset. get과 set. get은 가져올 때, set은 값을 넣을 때 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값을 세팅할 때. 리퀘스트도 세션도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식이. 그리고 이제 세션 같은 경우는 세팅한 값이 지워져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remove라는 게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의미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요. 하는 일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기능을 추가로도 만들어 봤고요. 커밋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 로그아웃, 세션. 자, 이제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에 대한 정보도 세션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로그인 안 해도 글쓰기 가능하죠. 근데 이제 로그인 기능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글쓰기 할 수 있게, 그리고 글 썼을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같이 저장이 되면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처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수업에서 이제 이런 거 해볼게요. 여기 버튼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 입력 다 하고 넘어갔을 때, 얘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 로그인 아이디의 값이 DB에 이미 들어있으면 너 이거 아이디 중복됐어 못 써 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만 처리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것도 하고 이제 글쓰기 할 때 로그인 해야만 가능하게, 그리고 글 썼을 때 작성자 정보도 저장하게, 이런 것들 한번 쭉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